차이를 확 느낄 수 있는 오타쿠가 된 거지. 저 같은 뭐 도라이가 있지만 저는 초점이 안 맞은 뒷 배경 부분을 확대하고 우와. 안녕하세요, 사진 찍는 회계사 YK입니다. 여러분들 보통 렌즈를 선택하실 때 1.4 렌즈랑 1.8 렌즈를 고민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렌즈 제조사들이 생산을 할 때 그 줌 렌즈는 2.8, f4 뭐 이렇게 출시를 하는데 단 렌즈는 f1.4, 1.8 이렇게 두 가지 세트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니 같은 경우도 뭐 85mm가 1.4, 1.8이고 캐논은 독특하게 1.2를 생산하기도 하지만은 기본적으로는 1.4와 1.8 이렇게 두 가지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특히 가격이 똑같으면 대부분 점사 렌즈를 사겠지만 보통은 점사 렌즈가 2배에서 3배 정도 비싸고요. 전팔 렌즈는 대신 조금 싸고 가벼운 편인데 이제 요거가 왜 그런 차이가 나는지, 그렇지 않은 렌즈들이 가끔 존재하는데 그런 건 왜 그러는지 그 얘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고민하실 때 사실 아웃포커싱 때문에 고민을 좀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실제로는 1.4랑 1.8이 그렇게 아웃포커싱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자, 이게 오늘 영상을 위해서 제가 촬영한 사진인데 하나가 1.4고 하나가 1.8이에요. 촬영은 소니 A9과 850이라고 불리는 렌즈로 촬영을 했는데 어떤 게 1.4고 어떤 게 1.8인지 대충 뭐 감이 오시나요? 꼼꼼히 보면 느낌이 오죠. 확대를 해보면은 이렇게 뒷보케 부분이 확실히 좀 차이가 나죠. 왼쪽에 있는 사진이 1.4고 오른쪽에 있는 1.8인데 1.8 부분이 좀 더 원형에 가까우면서 그 보케가 작아지죠. 야, 1.4가 더 원형에 가까워야지 라고 하는데 그 주변부에 있는 보케는 1.4일수록 조금 찌그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자, 이거 한 장 더 보시면은 이거는 제가 라이카 M이랑 줌이룩스 35mm 현행 렌즈로 촬영한 사진인데요. 하나는 1.4고 하나는 f2예요. 뭐가 뭔지 좀 감이 오시나요? 확대를 해보면은 확실히 이제 왼쪽의 사진이 보케가 큰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제 왼쪽 사진이 1.4고 오른쪽이 f2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얘는 똑같이 찍었는데 f1.4랑 f1.7이에요. 아, 이건 진짜 힘들죠. 네, 이거는 뭐 이렇게 전체 화면으로 봐서는 진짜 모르고요. 확대를 해도 좀 긴가민가 합니다. 반 스텝 차이라. 물론 지금 이 렌즈는 지금 1.7로 찍었어요. 라이카는 1.8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거를 구분해낼 수 있을까? 사람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제가 이걸 지금 동일한 조건에서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이라도 발생하는 것이죠. 실제로 촬영하다 보면 저렇게 실험을 하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진짜 더 알 수 없어요. 제가 지금부터 35mm 렌즈로 찍은 사진들을 여러 장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거는 f1.4고 어떤 거는 f2예요. 제가 예제로 쓸만한 사진을 찾아보니까 제가 f1.8로 거의 촬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정수를 좋아해서 1.4 아니면 2.0인데 어쨌든 간에 2.0이 거의 1.8하고 똑같으니까 사실 2.0 자체로 구분을 만약에 못한다면 1.8은 더더욱 구분을 못하겠죠.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실험을 한다는 입장에서 한번 보시고 뭐가 1.4고 뭐가 2.0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도저히 모르겠죠? 아,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아까는 제가 촬영을 할 때 동일한 위치에서 촬영을 했지만은 그 아웃포커싱이라는 거는 촬영 거리에 있어서 상당히 더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리개도 영향을 받지만 1.4와 1.8 정도 차이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 찍을 때 이 거리가 변하는 것 때문에 뒤에 보케가 달라지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게 촬영하다 보면 마구 변하니까 이런 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정답을 제가 공개하자면 1번은 f2고요 2번은 1.4 3번도 1.4 4번은 2.0 이건 2.0 1.4 2.0이고요 이건 1.4입니다 이건 2.0 마지막은 2.0. 즉 뭐냐? 결론이 뭐야? f1.4와 f1.8 렌즈를 구매를 하실 때 포커싱 정도로 구매를 하시는 거는 그렇게 이렇게 제가 권장해 드리고 싶지 않아요. 이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미세하게 조금이라도 더 아웃포커싱이 되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1.4 렌즈를 구매하시는 건 뭐 문제가 없습니다.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 렌즈는 하나 빼곤 다 1.4 렌즈거든요. 저도 그 조금의 차이를 위해서 금액을 지불을 하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뭐 1.8 렌즈는 한 50만원 하는데 1.4 렌즈는 막 180만원 막 이래 버리니까 가격이 막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심하게 나거든요.
그럼 내가 과연 그 돈을 지불할 때 그 작은 차이 때문에 두세 배 가격을 지불할 것이냐. 게다가 보통은 그런 렌즈들이 상당히 무겁게 출시가 돼요. 이 제조사들이 어떤 형태를 띠냐면은 메이저라고 할 수 있는 캐논, 뭐 소니, 니콘 이런 회사들 제품은 대부분이 1.4 렌즈는 굉장히 고급형으로 출시를 하고 F2 렌즈는 상당히 저급형, 보급형으로 출시를 합니다. 그래서 1.4 렌즈를 만들 때랑 1.8 렌즈를 만들 때 공평하게 노력을 하지 않고 아예 다른 제품군으로 가요. 그래서 1.4 렌즈는 고급형이라서 무겁고 화질도 아주 뛰어나고 비싸게 나옵니다. 1.8 렌즈는요, 가볍고 화질은 약간 좀 후달리고 가격은 저렴하고 뭐 초점이 좀 빠르고 이런 형태예요. 그 소비자들이 이 차이를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구매를 하면 문제가 없으나 1.4 렌즈가 아주 살짝, 정말 살짝 더 아웃포커싱이 되는 건데 그것 때문에 f1.8 렌즈보다는 사진이 훨씬 예쁘게 나올 거야 라는 이제 착각을 하면서 거기다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이고요. 그 각각의 렌즈군이 가지고 있는 차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하고 구매하시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반론이 그러면은 f1.4 렌즈랑 f1.8 렌즈가 그렇게 큰 차이가 없냐? 차이가 없다기보다는 이 렌즈는 라이카 35mm 줌1x 현행 렌즈인데요. 이 렌즈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조이면은 그 빛을 통과하는 구멍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뭔 소리냐? 여기 1.4 렌즈 왼쪽에 끝에 보시면은 빛이 통과하는 구멍이 원형이잖아요. 이 상태가 조리개를 전혀 조이지 않은 상태인데 여기서 F2로 조이고 F2.8로 조이고 하는 과정에서 빛이 통과하는 구멍이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지게 돼요. 그렇죠?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F1.4일 때, 즉 빛이 통과하는 구멍이 원형일 때는 복회도 원형이지만 빛이 통과하는 구멍이 원형이 아닐 때는 저 복회가 찌그러지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 조리개 값에 따라서 어떤 심도가 변화하는 것이 큰 문제라기보다는 그거는 둘째 문제고 복회의 표현이 달라지는 게 문제가 돼요. 보통은 이렇게 f1.4처럼 복회가 원형을 유지할 때 사람들이 사진이 예쁘다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꼭 f2.0에 저렇게 찌그러진 복회가 반드시 미적으로 못생겼다는 건 아니고요. 사람마다 미적으로 느끼는 감각은 다른데 저렇게 원형이 훨씬 대중적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이렇게 조리개를 조일 때마다 저렇게 빛이 통과하는 모양이 찌그러지는 게 아니라요. 최근에 있는 많은 카메라들은 원형 조리개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왼쪽 아래를 보시면 저게 원형 조리개고요. 우측 아래가 이제 일반 조리개인데 원형 조리개 같은 경우에는 조리개를 조여도 구멍이 원형을 유지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조리개 값에 따라서 심도의 변화는 있지만은 복회가 이제 찌그러지는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아요. 자, 최근에 있는 많은 렌즈들은 저렇게 원형 조리개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저런 원형 조리개는 고급 렌즈에 좀 지원해주는 경향이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4 렌즈를 고급형으로 1.8 렌즈를 이제 보급형으로 출시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4 렌즈에는 원형 조리개가 들어가는데 1.8 렌즈에는 원형 조리개가 아닌 경우가 상당히 비일비재합니다. 이 경우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그 경우에는 이제 심도의 문제라기보다는 복회 표현의 문제인 경우가 좀 많아요. 물론 f1.8 렌즈도 최대하게 개방일 때는 구멍이 원형이기 때문에 복회가 원형을 유지하지만은 그 상태에서 조리개를 조여버리면 복회가 원형을 유지하지 못하고 찌그러지거나 좀 미관상 안 좋아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제 그런 것 때문에 그 배경 흐림에 있어서 f1.4 렌즈가 좀 더 아름다운 경향이 있는 건 사실인데 흐림의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저 복회 찌그러지는 것도요 그렇게까지 크리티컬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아까 사진 다시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그 복회 찌그러지는 걸 시연했던 똑같은 렌즈로 촬영한 사진이에요. 우측에 보면은 이게 2.0이라서 복회가 찌그러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까는 제가 복회가 찌그러지는 거를 극대화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촬영한 사진이고요. 이렇게 일반적인 각도에서 일반적인 촬영을 할 때는요, 저 복회의 어떤 모양 변화를 감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이렇게 확대를 했는데도 잘 모르겠잖아요. 이 상태를 보면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매우 어떻게 보면은 추상적이고 아주 극소수의 사람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주제라는 것이죠. 점사와 전팔 렌즈를 선택하실 때 제 생각에는요, 그 복회 어떤 크기나 배경 흐림의 정도나 모양 이런 걸로 선택하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명확하게 느낄 수 있으면은 f1.4 렌즈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만약에 내가 봐도 모르겠다 싶은 사람이면은 굳이 f1.4 렌즈를 구매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만 몇 렌즈들이 그 최대 개방에서 묘한 느낌을 내는 렌즈들이 있어요. 특히 캐논의 만투 같은 경우가 그런데 그 85mm f1.2 렌즈인데 근래에 들어서 85mm 1.4 렌즈도 캐논에서 나왔죠. 그러니까 85mm 렌즈가 캐논에 총 3개 있는데 1.2, 1.4, 1.8 뭐 이렇게 있는 셈인데 그 1.2 렌즈는요 1.4랑 사실 배경 흐림에서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그 표현 그 1.2 렌즈가 주는 묘한 느낌이 있거든요. 최대 개방에서 그 배경 흐림의 어떤 아웃포커싱 되는 정도가 아니라 배경이 표현되면서 뭔가 이렇게 쫙 그 오묘한 느낌이 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구매를 하실 생각이면 저는 찬성입니다. 또 소니 같은 경우도 f1.4 그 GM 렌즈랑 1.8 렌즈가 배경의 흐림의 느낌이 상당히 달라요. 1.4 렌즈는 굉장히 부드럽고요. 저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렌즈인데 850 같은 경우에는 보케가 굉장히 좀 바스라집니다. 이렇게 막 착착 흩어지고 경계도 불분명하고 근데 1.8 렌즈 같은 경우에는 보케가 딱 좀 뭐랄까 선명한 편이에요. 표현도 자기 주장이 있고 경계도 좀 선명한 편이고요. 그래서 똑같이 1.8로 찍어도 그 표현 자체가 다른데 그 차이를 느낄 수 있냐 없냐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느끼는 정도가 다릅니다. 내가 그런 걸 좀 잘 못 느낀다. 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1.8 렌즈를 구매하시면 돼요. 그리고 화질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최근에 판매되고 있는 디지털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f1.8 정도만 돼도 일반적인 목적에서는 거의 무난하게 화질이 담보가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자료를 보니까 곧 그 얘기도 영상을 한번 올릴까 하는데 일본 전체에서 미러리스 판매되는 걸 보니까 한 풀프레임 미러리스는 10%도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한 90% 이상의 유저들은 크롭 바디를 사용하고 있고 그 10% 미만의 풀프레임 사용한 유저 중에서 f1.4 렌즈로 도배하고 있는 유저가 과연 몇이나 될까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회의적이죠. 그 말은 이제 즉슨 정말 수많은 사용자 중에서 1.4 렌즈의 어떤 그런 묘한 느낌을 필요하는 사용자는 많지 않다. 1.4 렌즈의 어떤 화질을 필요로 하는 유저도 많지 않다. 라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제 아직 구매를 안 하신 분들은 저런 것 때문에 약간 현혹이 되거든요. 1.4 렌즈를 사면 뭔가 사진이 조금 더 좋아질 것 같은데 거기에서 오는 느낌 차이를 느끼는 것도 정말 쉽지 않고요. 별로 그렇게 큰 메리트는 없습니다. 누차 강조하지만 본인이 느낄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대부분 그런 거를 어떤 감각을 키우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고 그 감각이 있다고 뭐 대단히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렌즈 차이를 확 느낄 수 있는 오타쿠가 된 거지. 그게 뭐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사진의 어떤 컨텐츠가 더 중요하지 배경 흐림의 모양을 열광하는 저 같은 뭐 도라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능력이 특출나게 뭐 어디 도움이 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너무 연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저는 굉장히 심하게 연연합니다. 그런 거를 막 저는 초점이 맞은 부분을 확대하지 않아요. 저는 초점이 안 맞은 뒷 배경 부분을 확대하고 우와 막 이렇게 열광하는 편인데 제가 그렇다고 남들한테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제가 그렇긴 한데 남들한테 하지 말라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걸 연연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주구장창 이 렌즈 저 렌즈 써보면서 느낀 바예요. 다만 예외가 있어요. 가끔 소니 55mm 1.8 렌즈처럼 가끔 예외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게 현대 제조사들은 1.4랑 1.8을 만들 때 1.4에다 최선을 다하고 1.8은 좀 보급형이다 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대표적인 게 소니 55mm f1.8 렌즈예요. 이 렌즈는 1.8 렌즈 주제에 가격이 거의 100만원 가까이 출시가 됐거든요. 지금은 조금 다운됐지만 그래도 아직도 상당히 고가인 셈이에요. f1.8 렌즈지만 이 렌즈는 상당히 화질에 치중을 했기 때문에 또 가격이 좀 나가는 편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적인 공식에는 조금 벗어나요. 물론 그 렌즈 AF 빠르고 가볍고 하지만은 화질도 충실하게 재현을 했다는 거. 보통 일반적으로 1.8 렌즈가 저렴한 거는 약간 화질적인 측면에서 손해를 보고 광학에서 약간 양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은 렌즈도 있다는 거. 그리고 최근 출시된 니콘의 S 시리즈들이 특히 이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는데 S 시리즈는 고급 렌즈는 단렌즈가 f1.2로 출시가 되고 보급형 렌즈는 1.8로 출시가 되는 것처럼 언뜻 보이나 1.8 렌즈를 뜯어보면 그게 보급형이 아니에요. 고급형입니다. 화질에 최선을 다했어요. 화질에서도 최선을 다했는데 다만 조리개만 1.8로 냈을 뿐이에요. 왜? 그렇게 하면 렌즈 크기를 줄이고 무게를 경량화 시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기존의 1.4는 화질 좋고 무겁게 내고 1.8은 화질 양보 보고 약간 경쾌하게 내서 가격 차이를 뒀던 거랑은 조금 결을 달리하는 렌즈들이죠. 그러니까 꼭 시장에서 1.4는 뭐 이렇고 1.8은 이렇다고 선입견 가지실 필요는 없지만은 대체로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간혹 예외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그 상품 구성된 거를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본인한테 맞는 게 뭔지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 렌즈 구매하시고 의사결정 하는데 다소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제 영상이 도움이 되고 재미가 있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